우리가 그 여름 방학 동안에 8회, 사실 이제 우리가 겨울 방학 같은 경우에는 18회, 19회 이 정도 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완전 껌이죠. 껌이지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쌤이 우리 학원이 다른 학원하고 차별화된 특강이라면 일반 학원은 이제 요 책, 예를 들어 책을 한권 선택을 하면 이 책 문제풀이가 중심입니다. 물론 이 한 권의 문제를 풀면 물론 이 한 권의 책을 다 씹어 먹는 아이들은 뭐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풀어봤다. 약간의 위안, 나 동명사 배워봤다. 투정사 배워봤다.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으나 그걸로 끝입니다. 느낌만 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쌤은 지금 요 동네에서 만 20년 동안 학원을 오픈해가지고 올해 7월 22일이죠. 오늘이 창립 기념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쉬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월 21일인가 2일인가 창립 기념일인데? 그러고 보니까 만 20년. 떡 벌려야 되네. 그지? 우리 떡 벌려야 되네.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 이 동네에서 우리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거쳐왔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힘들게 공부를 하잖아요. 힘들게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꽤 부리고. 왜냐면 지금은 쌤 너는 10시 딱 제한이 있지만 쌤이 예전에는 10시 제한이 없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10시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단속이 없었을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똑바로 안 하고 패스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쌤이 막 새벽까지 붙들고 있어. 하이! 컴온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동네에서 그래도 가운데 앉아요. 가운데. 문법적인 부분. 자, 문법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잘 가르쳐 준다. 독해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잘 해준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티칭도 티칭이지만 너희들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공부를 해줘야 돼. 어떤 거? 배운 내용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효과는 떨어지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여름 방학 동안에 짧은 8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겨울 방학 같은 경우에는 쌤이 메타그래머 워크북 있잖아요. 그 워크북으로 일일이 쌤이 써주면 이렇게 적으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한 타임에 한 파트씩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필기를 하나하나 다 하고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메타그래머를 쌤이 설명해 주는 거 옆에다가 이제 조금씩 첨삭하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그렇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필기 타임이 적어지면 단점은 멍 때리기 쉽다는 거. 멍 때리면 안 되거든요. 쌤이 만약에 8번에 쓰면서 그럼 8개 파트만이라도 하자. 그럼 8개 파트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쌤이 좀 욕심에 우리가 지금 총 20개 파트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부록 빼고는 한 21개 파트죠. 그거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훑어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쌤 혼자 나가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쌤 혼자 나가는 의미가 없잖아. 너희들이 마음을 딱 먹고 따라와줘야 된다. 알겠죠? 준비됐습니까?
지금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영어 문법이 전체가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너희들이 영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뭔지, 그 부분이 이제 이 전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평생, 너네 부모님들도 아마 그럴 거야. 아, 나 영어 문법 되게 못 될 것 같아. 영어 문법 뗄 수가 없어. 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한 권, 메타그래마, 요 한 권으로 시험 다 뗄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구워 삶으면 너희들의 문법 개념은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고요. 근데 그 배운 문법을 이제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적용의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서브 교재로 이제 문제 숙제나 이런 거 풀이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품사에 품사. 이미 외운 친구들 있죠? 자, 품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 알고 있는 문장의 종류는 무슨 문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의 종류. 명사요? 자, 문장의 종류는 내용상에 따른 문장의 종류와 구조상에 따른 문장의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문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해인데요. 어쨌든 문장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많이 들어봤던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각각 형식에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제 많이 봤죠? 시제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고 있나요? 시제 머리 정리됐나요? 오, 좋습니다. 자, 그 시제가 몇 가지가 있다? 오, 좋아요. 12가지. 그 12가지가 시험에 다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제에 대한 머릿속에 개괄은 잡혀 있어야 되거든. 그 12가지 시제에 대해서 구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제, 그 다음에 조동사가 뭐예요? 자, 조동사는 조자가 무슨 조자야? 아침 조자인가요? 조자가 무슨 조자야? 우리 1어 배우잖아, 태연아. 이때 조자가 무슨 조자야? 우리가 1어에는 한문이 많잖아요. 이때 조자는 도울 조자예요. 도와주는 거. 누구를요? 다른 동사를요. 조동사가 혼자 못 써. 다른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동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태예요. 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문장은 태가 있어. 기본적으로 쓰는 태가 무슨 태야? 기본적으로 쓰는 태가 무슨 태일까요? 능동태. 예외가 수동태. 예외적인 부분이 수동태가 되는데, 요 얘기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벽을 쳤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선생님이 벽을 쳤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선생님이지. 자, 선생님의 행동을 가했어, 당했어? 가했지. 주어가 행동을 가하는 주체면 이게 무슨 태가 되는 거야? 이게 능동태예요. 근데 벽은 선생님에게서 침을 당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벽이지. 자, 벽은 행동을 가했어요, 당했어요? 당했죠.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벽을 쳤다나 벽은 선생님에 의해서 침을 당했다나 결과는 똑같아, 달라? 똑같지? 자, 능동태랑 수동태는 문장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단지 이 주어하고 동사가 가하는 주체냐 당하는 주체냐 이거에 따라서 문장에 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태는 능동태. 수동은 당하는 주체를 강조할 때 쓰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그 수동태에 대해서도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 세 가지 우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나요? 이준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대해서 딱 정리가 구별이 다 되나요? 오, 시호는 어때요? 이야, 그래요? 훌륭한데? 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불러요? 오, 좋아요. 준동사라고 불러요.
자, 준동사가 뭐냐 이거지. 준동사가. 이 동사, 얘 지금 동사인 거야 지금. 애매하죠? 자, 준동사라고 하면 이 동사가 또 동사가 아닌가? 좀 애매해요. 준동사가 뭐지? 준동사란 말이 뭐야? 준동사는 얘 동사 아닙니다. 얘 동사 아니에요. 동사는 아닌데 뭐예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가 부리는 성질은 다 부려. 이 동사의 성질이 몇 개 있다?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준동사 때문에 문장들이 엄청 길어집니다. 준동사 때문에 문장이 엄청 길어진다는 거. 그죠? 볼펜 있나요? 자, 그 다음 명사 부분, 그 다음에 관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여기까지는 다 품사 문제입니다. 명사, 관사는 그 품사에서 없어지는 건데, 근데 그 8품사, 오늘 품사 잠깐 훑어보겠지만 8품사, 8가지 품사 중에서는 관사가 없어요. 그때 쌤이 한 20몇 년 전에, 거의 한참 오래전에, 엄청 오래전에 선생님들끼리 얘기가 나는 적이 있었던 거예요.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관사의 품사가 뭐죠? 이렇게 남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의견이 분분했어. 관사의 품사가 뭔 것 같아요? 그 8품사는 관사가 없거든요. 근데 문장 안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다 이름을 갖고 있어. 그 이름을 우리는 품사라고 하는 거야. 걔네들의 이름을. 너네 보세요. 이름은 그냥 호칭일 뿐이죠. 그 호칭이 역할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호칭. 그럼 관사도 호칭이야. 그 호칭 관사가 어떤 품사 역할을 하는지가 8가지 중에 있으면 좋겠는데 8가지에는 관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 8가지 중에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사는 어떤 품사? 맞아. 왜 형용사가 되죠? 누구 앞에 와요? 명사 앞에 오죠. 근데 관사가 뭐랑 뭐가 있지? 무슨 관사랑 무슨 관사가 있죠? 부정관사랑 정관사가 있죠. 그래서 이 관사는 명사 앞에 오는 게 맞아요. 근데 단 하나 예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해가지고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해서 얘 관사기 때문에 원래 명사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명사가 나오지 않고 형용사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시험 문제에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긴 하죠. 얘 하나 빼고는 다 명사 앞에 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 자, 이 더 플러스 형용사가 주어 자리도 나올 수도 있고요. 목주어 자리도 나올 수도 있어요. 주목보 자리 나오는 품사가 뭐지? 그지? 얘 명사 돼.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가 돼. 그것도 단수가 아니라 무슨 명사? 복수형의 보통명사. 복수형의 보통명사. 뭐뭐 하는 사람들, 또 뭐뭐 하는 것들, 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수일치예요. 얘가 주어 자리 나왔을 때 단수 취급할 거냐, 복수 취급할 거냐. 그 다음에 얘 대명사를 묻는 거. 예를 들어 힘을 쓸 거냐, 아니면 됨을 쓸 거냐. 소유격으로 his를 쓸 거냐, there를 쓸 거냐. 그 수일치를 묻는 문제로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얘 하나 빼고는 어쨌든 관사는 다 명사 앞에 와요.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품사, 부사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이 있는데, 너네 비교급은 어떤 품사를 가지고 만들어요? 비교급은 어떤 품사
형용사를 가지고 만들어. 얘는 형용사나 부사야. 형용사나 부사. 요걸 가지고 비교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대상이 몇 개? 2개. 2개야. 2개. 그러면 3개 이상은 무슨 급? 최상급이죠. 2개는 비교급. 이런 거 있잖아. 봐. 야, 내가 주어랑 나 중에서 내가 키가 더 작아. 이런 말이 맞아? 아니면 주어랑 나 중에서 내가 가장 키가 작아.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2명만 있을 땐 최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3 이상이서.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셋 중에서 내가 더 커. 말이 돼요? 안 되잖아. 이 우리들 중에서 내가 더 커. 하지 않고 우리 중에서 내가 가장 커. 얘가 말이 되죠. 그래서 비교는 대상이 2개 있을 때만 나타내고 3개 이상일 때가 최상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은 사실 아까 조동사만큼 쉬운 부분이 비교급입니다. 우리가 문법 파트 중에서 그래도 만만해, 쉬워, 편안해 이런 것들이 조동사랑 비교급 정도. 이거 어려워하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이 비교급도 중학교 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고등학교 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관계사, 가정법, 접속사 이 부분들 접속사는 뭐 쉬운데 관계사, 가정법, 화법, 특수구문 이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죠. 아까 수동태랑 그 다음에 관계사랑 가정법이랑 화법이랑 이 특수구문 따지고 보면 뭐 어려울 것도 없지만 보통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긴 하죠. 내용도 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중에 하나가 가정법. 그 다음에 수동태 만드는 거. 수동태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 외우는 것도 버거운데 요거 외워 하면 그거 있는 그대로 외우면 되는데 그것도 버거운데 수동태나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법은 가정이란 말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가정은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아니잖아. 가정한다는 야 내가 지금 탑 배우야. 내가 탑 배우인데 난 탑 배우가 되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해요? 안 하잖아. 그건 사실인데 내가 탑 배우인데 뭐가 탑 배우라면 좋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전교 꼴찌야. 전교 꼴찌인데 내가 1등이 되면 좋을 텐데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되죠. 가정은 사실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법 요거를 원래 사실대로 바꾼 게 직설법이거든요. 사실대로 바꿔놓은 게 직설법. 그러니까 이 직설법으로 바꿀 때 시제도 달라지고 부정은 긍정, 긍정은 부정 막 바꾸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이들은 어려워합니다. 근데 물론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 틀만 알면 되는데 중학교 때는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오곤 하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중에서도 몇 년 전에는 어떤 학교에서는 이게 나오긴 했고 강남도 나오긴 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강남 고등학교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1개의 파트 중에서 너희들이 좀 그래도 마음을 오픈하고 그냥 시간만 때면 안 돼요. 진짜 시간만 때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지금 봐봐. 본 수업 이외에도 공부를 더 하겠다고 온 친구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냐에 따라서 진짜 알차게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똑바로 못 듣잖아? 그럼 보충한다. 자, 이 얘기는 너희들 보충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수업 시간 알차게 보내자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영어에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쌤이 더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있고 근데 쌤이 혼자만 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너네 보세요. 너네 지금 이 저자와 함께 직감을 듣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너네 이 동네 지금 문법 특강 되게 학원들마다 많이 할 겁니다. 크게 영향가 없습니다. 진짜로.
뭐가 없기 때문에 개념을 못 잡기 때문이에요. 책 한 권으로는 문법 정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학원들이 뭐 중학교 2학년 내신 특강 뭐 이런 식으로 내신 문법 특강 이렇게 보통 뭐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다른 학원 이관에도 보면 여기 상가들이 큰 상가이기 때문에 학원들마다 막 광고를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2학기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뭐 중3 고1 과정의 문법 특강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이 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달려볼 겁니다. 달려볼 건데 혹시나 지금 수업 시간에 내가 이해를 못했어. 바로 질문하는 거 아주 좋고요. 그런데 좀 창피하거나 그래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체크해놔. 그리고 끝나고 쌤이 원래 특강이 끝나면 항상 바로 뒤에 수업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쌤이 저기 이관으로 옮겨가서 수업을 하거나. 근데 이번에는 뒤에 타임을 빼고 쌤 화목토에 수업을 깔아놨기 때문에 끝나고 시간이 비워놨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그래서 끝나고 질문을 하거나 알겠죠? 그냥 시간만 떼고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말이 제일 짜증나잖아. 우리가 쌤 교회 다니는데 설교를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담을 나누신단 말이야.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 하시고 자 이제 설교 들어가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 30분, 20분 이런 그런 느낌이 가끔 있거든요. 이제 시작하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 때가 가끔 쌤 지금은 없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 지금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도 들었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들었던 내용을 나 알아!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아는데 내가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다음 얘기가 뭐가 나올 것이다 이 생각을 자꾸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내가 그 관계대명사 파트 문제는 잘 푸는데 그 안에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다 맞고 잘 푸는데 섞여 있으면 못 풀어.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아는 건가요, 제대로?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얘가 관계대명사를 묻는 문제구나 이걸 알면 80%는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관계대명사를 묻는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외웠던 관계대명사를 꺼내면 되잖아요. 그럼 기억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헷갈리고 아침부터 선생님 이거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월요일날 되게 다리가 아픈 거야. 운동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을 때 너네 뭐 여기 이제 알 막 베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운동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너무 다리가 이렇게 아프지? 지금 오늘 좀 풀려내요.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선생님이 모처럼 내가 이제 7주 만에 내가 일요일날 시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일요일 시험 보충 한참 했잖아요. 우리 막내가 하여튼 뭐 시장을 가게 됐어. 그동안 맨날 쿠팡 시키는데 시장을 갔는데 너무 많이 샀어. 세 곳을 들러서 너무 많이 샀어. 자, 근데 갔는데 한 곳에 갔더니 열무랑 얼갈이 배추가 있는 거야. 그냥 한번 담궈볼까? 쌤 김치 담그지 않거든요. 무도 있더라고요. 한번 담궈볼까? 우리 부모님이 겨울에 김장을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담궈주실 때 약간 그 양념이 좀 남은 게 있었어. 그 양념으로만 조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박스, 얼갈이 한 박스, 열무 한 박스, 얼갈이 배추 한 박스, 열무 한 봉지 이렇게 해서 집에 가가지고 그거 담그겠다. 그거 담그는 게 되게 크거든요. 물론 그거는 배추김치 담글 때 하고는 뭐 다 차원이 다르지만 다 잘라가지고 담그고 소금에 절이고 씻고 그리고 막 하고 이러고 나니까 한 3시간 반 동안 맨날 왔다 갔다 한 거야.
내가 분명히 4시 반부터 이렇게 움직였는데 집에 4시 반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7시 반까지 그리고 8시까지 이제 저녁 준비하고 그 3시간 반 동안 계속 앉았다 갔다가 앉았다 일어났더니 운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운동 한번 바짝 했네요. 자, 갑니다 이제. 자, 우리가 영어 문장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언어의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거예요. 모든 문장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 그 부분이 원론적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은 그 나무로만 공부를 했을 텐데 숲을 먼저 보고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감을 키워가야 되고요. 영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 품사, 아까 8가지가 뭐가 있는지. 이거는 동사의 종류와 비동사와 주어 요거는 안 합니다. 요거는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타임에 요 2가지를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정신 차립니다. 자, 영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워크북을 쓸 거였네. 자, 영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수박. 필수 성분하고 제외할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필수 성분과 제외할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필수 성분은 뭐가 있다? 수박이 있다. 수박. 수박. 이때 이건 S가 뭐야? subject, 주어. verb, 동사. 그 다음에 object, 목적. 그 다음에 complement. 이거는 보어죠. 자, complement란 보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보어가.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보충 설명하는 말이 보어예요. 그래서 이 보어가 괜찮고, 자, 그 보어가 무슨 보어랑 무슨 보어가 있더라? 이 형식의 주격 보어가 있고, 그 다음에 O 형식의 무슨 보어가 있다? 목적격 보어. 이렇게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 자, 요게 수박. 요게 필수 성분이에요.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 4가지 가지고 다 만든다. 근데 만약에 이 4가지만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고 하면 아무리 길어봤자 몇 단어예요? 4단어밖에 안 되죠. 그 4단어밖에 없는 문장 많이 봤어요? 못 봤잖아요. 애기들 체계 정도 진짜 한 살, 2살 영어 책 읽어준다라는 그 1살, 2살짜리 책들에서 정도는 한 4단어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길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또 왜 길어지느냐 하면 바로 제외할 요소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접속사가 붙어가지고 또 문장을 또 만들어. 이래가지고 문장이 2줄, 3줄, 4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외할 요소는 뭐가 있다고 했어? 제외할 요소는 수식하는 어구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물론 하나는 감탄사가 있는데 감탄사는 수식 어구는 아니지만 자, 감탄사. 와우! 오! 옵스! 이런 거 있잖아요. 감탄사. 자, 그 다음에 또 제외할 요소가 뭐가 있나요? 지금 뭐 있나요? 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 이거를 첫 글자를 따서 전명 구. 구는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로 쓰이고 있는데 주어 동사가 없는 경우를 전명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가 제외할 요소예요. 근데 왜 이게 제외할 요소인지는 요 밑에 거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제외할 요소가 뭐가 있다?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수식하는 형용사.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형용사가 뭐야, 일단? 형용사가 뭡니까? 역할은 그거지, 맞아. 역할은 명사 수식하고 또 보어 자리 오는 거. 명사 수식 보어 자리. 맞지? 다시 형용사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가자.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게 형용사예요. 그리고 한 역할은 명사, 수식하고 보호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얘를 그냥 형용사라고 하지 않고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왜요? 보호 역할을 하는 건 필수 성분이니까. 보호는 생략할 수 없거든. 보호 자리에 나온 형용사는 생략할 수가 없거든요. 어? 저기 바짝 차려요. 자, 그래서 수식하는 형용사일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부사예요. 부사. 이 부사가 다 꾸며주는 역할만 해요.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나마 살찐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뼈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마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좀 통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통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갖고 있잖아. 그 사람이잖아요. 살찐 사람, 마른 사람 이렇게 인 것처럼 얘도 문장은 문장인데 살이 찐 문장이냐 아니면 마른 문장이냐. 마른 문장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붙어서 살찐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접속사가 붙어가지고 또 다른 문장이 오고 이러면서 문장들이 길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분명히 제외할 요소가 맞고요. 제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명구는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일까요?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얘는 형용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구.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부사의 역할을 해요. 요즘 부사이죠. 부사.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한 단어가 아니잖아. 한 단어면 그냥 형용사, 부사 이렇게 할 텐데 두 단어 이상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어동사 있어요? 얘들 주어동사 될까요? 근데 주어동사 안 되거든.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 부르는 거야. 부사 구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런 것들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영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같이 외웁니다. 같이 외웁니다, 이거. 자, 영어 문장은 뭐 플러스 뭐로 이루어져 있다? 뭐? 필수 성분과 그 다음에 또 제외할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필수 성분은 뭐가 있다? 수박이 있다. 자, 수박은 뭐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제외할 요소는 뭐가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 수식하는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감탄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품사가 8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8가지가 뭐가 있는 겁니까? 자, 품사가 8가지 뭐가 있어? 불러봐. 명사, 또 명사, 수사, 수사요? 동사, 대명사, 동사, 부사, 오, 형용사, 부사, 또 전치사, 오,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오, 맞아요. 요렇게 8가지입니다. 발품사라고 해서 발품사.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품사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내신 말고 이제 모의고사라는 걸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대학 수능 모의고사, 대학 수능을 위해서. 근데 그 모의고사 문제는 문법이 한 문제가 나와요. 문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 문법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 이거는 아니고요. 구문에 대한 이해라든가 특히 내신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또 문법도 많이 나오고 또 구문을 알아야지 독해도 좀 되고요. 그래서 문법은 필요한데 그 문법 한 문제에 나오는 그 문법이 그동안 30년 넘게 기출됐을 거 아닙니까? 30-40년 넘게 기출됐는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 다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들 중에 가장 많이 묻는 문제가 결국 품사예요. 노골적으로 이거 명사 필요해, 대명사 필요해 이 얘기는 아니고요. 탈을 쓴 거죠. 우리가 너는 그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종류들이 있잖아요. 자, 종류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대명사냐 부사냐, 대명사냐 부사냐, 여기 접속사 필요할까 접속사 필요 없을까, 이런 품사를 묻는 문제가 거의 85%에서 90% 가까이. 그래서 품사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팔품사에 대해서 널리 머릿속에 하는 역할 쫙 기억해놓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름을 나타내는 게 뭐다? 명사고요. 그 명사의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걸 명사라고 한다? 캐빈 이름, 서울 이런 이름. 이 명사가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알아요? 명사의 종류가? 5가지. 오, 5가지 기억나요? 고유명사, 최상명, 오, 보통명사, 오, 물질, 오. 집합. 야, 그래도 열심히 외워왔는데? 야,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역할이 주, 목, 어라는 겁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우리가 주어는 보통 은, 이가 이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목적어는요, 을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주목보 자리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주목보. 그 다음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뭐와 뭐를 나타내는 말로 주어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분사. 넘어갔네. 자, 이거 두 번째.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사가 뭐다? 대명사. 대명사.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똑같겠죠. 명사랑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e라든가 she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너네 그 something 이런 것들도 대명사예요.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everyone, 그다음 all, both 이런 것들이 다 대명사입니다. 둘 다, 각각이면 보통 어떤 명사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각각 이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3번은 뭔 거 같아요? 동사. 자, 동사가 뭐래요? 사람이나 사물에 뭐를 나타낸다? 움직임이나 또는 움직임, 동작 또는 상태, 이런 게 동작이나 상태. 이거는 동작도 같이 해야 되겠네. 상태,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주어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품사다. 그래서 얘는 뭐뭐 하다 이 뜻을 갖고 있죠. 다다다다다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다다다다. 예시는 알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은근히 쌤이 최근에 보면 품사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품사. 근데 지금 광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품사를 단어에 대한 품사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또 단어의 비중을 좀 늘리고 있더라고요. 광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이 품사가 쌤도 뭐 중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면서 이거는 뭘 배워야지가 아니라 단어 외울 때 뭐뭐 하다니까 동사지, 뭐뭐 한 또는 뭐뭐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쌤은 외워졌던 것 같은데 의외로 품사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품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석도 조금 보면은 품사는 좀 다르게 구별이 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동사는 뭐뭐 하다, 뭐뭐 다로 끝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여기 보니까 얘가 뭐예요, 얘네들이? 얘가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얘 품사 뭐야? 맞아, 형용사야. 자,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뭐를 나타낸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고 보통은 니은으로 해석이 돼요. 니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pretty, 예쁜,
그 다음에 지금 비가 되게 예쁘게 와요. 장마가 끝났는데 요즘 더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오는 그 다음에 thin, 얇은 이런 것들이 상태를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성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honest, 정직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성을 나타내는 거, kind, 속성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 형용사다. 그래서 그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 보어, 자리 이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의 정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명사, 수식, 보어, 자리 이거는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형용사의 정의하면은 자, 여기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연결 이렇게. 자,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사랑. 그냥 필기 안 하는 대신에 이거 막 같이 얘기 많이 하고 그 시간에 머리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인지 똑바로 떨어지든. 자, 같이 시작.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수식, 보어, 자리 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네 형용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우리가 아까 봤던 문법 파트들 중에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 없어요. 다 나옵니다. 시험에. 다 골고루 나와요.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나오고 이 차이는 있어도 그 문법 파트마다 나오는 부분들이 다 존재해요.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죠? 나와요. 나와요. 이때까지 고등학교 기출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뭐냐면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이 동사가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주어 찾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몇십 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동사의 S 쓸래 말래. 너무 웃기잖아요. 문제 뻔히 알아요. 근데 계속 나와요. 주어를 못 찾는다는 얘기죠. 문장이 달라져. 문장을 바꿔버리고 단어를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정해진 문제. 형용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떻게? 형용사랑 부사 둘 중에 뭘 쓰니? 물론 형용사 자체에서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부사. 부사죠. 자, 부사인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겼어요? 명령사. 형용사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ly. 그 자체가 부사인 것도 있지만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보통은 뭐뭐 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부사라고 한다? 자, 어떤 걸 부사라고 한다? 자,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걸 나타내는 게 부사라고 하나요? 빨리 불러봐. 뭐가 있어요? 뭐 읽을 줄 몰라요? 내가 이거 못 써서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장소. 너네 장소. 장소 하면은 here, there 이런 거 있죠? 이 장소를 나타내는 게 부사라고요. 그 다음에 또요. 시간. 시간이죠. 너네 그 yesterday, last Sunday 이런 것들 다 시간이잖아. 이거 다 부사예요. 그 다음에 또 양태. 양태가 무슨 말이에요? 양태가 모양이나 형태. slowly 천천히 느리게 fast 빠르게 이런 것들이 양태야. 그 다음에 또 이유를 나타낸다. 뜻을 이유라고 적어놨나요? 네. 이것도 있긴 한데 for the reason 이런 이유를 나타내는 거 방. because of 이런 것들도. 자, 그 다음에 또 방법. 방법은요. 방법을 나타내는 거 뭐 by subway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런 것들 방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목적. 자,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라는 거. 그 다음에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나 정도라고 하면 enough, to, 너무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부사인데 생략하는 요소 자체죠. 필수 성분은 아닌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부사다.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니? 지옥. 형부랑 동문인 준이. 형부랑 동문인 준이야. 자, 형부가 누구야? 너야. 형부가 누구야? 자, 이모부 계시나요? 네? 이모부 계시나요? 네. 엄마의 언니야? 아니 엄마의 동생이야? 언니. 아, 그치. 딱 그러있네요. 그럼 엄마가 그 언니의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이모. 그럼 너한테 이모부고요. 엄마가 그 언니의 남편을 뭐라고? 형부. 형부! 형부야, 그 형부. 동문은 무슨 말이야? 같은 학교 출신. 동자가 같을 동자. 문을 같이 쓴다고. 너희들 양진중학교, 강남중학교면 같은 동문이 되는 거지. 학년은 달라도. 동기, 동창. 동기는 같은 학년.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동문, 같은 학교 출신. 그러니까 형부랑 동문인 준이. 이게 요거를 수식하는 게 부사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 수식. 또 부사 수식. 요거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부사를 수식. 그 다음에 동사 수식. 그 다음에 또 문장 전체 수식. 그 다음에 준동사 수식. 아까 준동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준동사라 그랬죠? 자, 준동사 세 가지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투부정사, 또 동명사, 또 동사. 그 역할. 알겠죠? 형용사 수식, 굉장히 느리게 부사 수식, 즐겁게 노래 불렀다 동사 수식, 행복하게도 그는 시험에 합격했다. 아, 좋겠다, 그쵸? 너희들이 지금 대학 합격하려고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행복하게도 그는 시험에 합격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동사잖아요. 그럼 여기 요 자리 getting up early, 여기 지금 주어 자리. 주어 자리 나오니 ing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 자리 나오니 ing는 뭐가 되는 것이다? 동명사. 주어 자리 나왔잖아. 근데 요거를 요 동명사인데 early가 부사잖아요. 얘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부사가 이렇게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혼자 쓸 수 없고 명사류와 함께 쓰여서 무슨 것, 어떤 것도 어떤 역할을 하는 동사. 자, 혼자 쓸 수 없다. 누구예요? 오케이. 자, 전사. 이거 전자가 앞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혼자 못 쓰고 어떤 품사 앞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혼자 쓸 수 없고 명사류와 함께 쓰여서 아까 어떤 품사 역할을 한다고요?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품사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명사류에는 뭐가 있는데요? 명사류는 어떤 게 있어요? 명사류. 명사류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명사가 있겠죠. 또 명사를 대신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게 있잖아. 그게 누가 있어? 동명사하고 그 다음 누구요? 투부정사.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자, 선생님이 투부정사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그 이유는 이때 우리가 루트라고 있죠. 수학 기호에 루트. 루트가 ROT 이렇게 발음하고 똑같죠? 이게 요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뿌리.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동사의 뿌리. 동사의 뿌리, 동사의 원형. 선생님 동사 원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동사 원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사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전치사 다음에는 절대로 투부정사가 올 수 없다.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간간이 되고 있어요. 자,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절대로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전치사는 어떤 거를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전치사의 종류가 뭔데요? 잘 봐. in, on, for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치사라는 거. 그 다음 얘네들은 분사가 뭐야? 얘는 접속사지. 자, 접속사의 정의 같이 해볼까요? 접속사의 정의가 뭐다? 단어. 단어와 단어. 부와 부. 부와 부. 덩어리인 거죠. 덩어리. 주어 동사 없는 덩어리. 그 다음에 절과 절을. 절과 절을 연결하는 품사. 이것을 우리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감탄사. 감탄사는 진짜 영향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우, 오, 옵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감탄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8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이 만들어진다. 별거 아니죠. 이 8개로 모든 문장을 다 만들어낸다고요. 이 팔품사가 별거 아니고 우리가 또 이미 알고 있지만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그런 역할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확장이 될 겁니다. 이제 문법이. 알겠죠? 명사 구가 나오고 명사 절이 나오고 형용사 구가 나오고 형용사 절이 나오고 관계대명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할게요.